두 번째 네. 사연입니다. 이것도 또 할 얘기들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저는 이분 사연은 조금 그 집단지성 우리 모든 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 봐야 그래요.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네네. 한편으로는 들어요. 아마 맞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약간 좀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답을 내리게 될지는 일단 보겠습니다. 그 30대 남성 미혼인데 무직이신 분이고 네. 저축이 지금 안 되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닉네임이 좀 노숙남인데 네. 이게 좀 사연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과거에는 저축을 한 200만 원 정도를 했고 벌면 벌어서 150, 한 150 정도 저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저축률이 되게 높은데 안 쓰시는 분이나 아끼고. 네, 근데 현재는 가전 가구를 처분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근에다가 팔면서 있는 거를 처분해서 현금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리비, 대출, 식비 같은 것들로 한 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저축은 없는데 네. 가구를 그럼 100만 원어치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가구 지금 다 처분하고 있었던 모아놨던 돈으로 근근히 조금씩 생활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집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판 상태다. 다 팔았다. 네, 다 팔았다. 와,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직장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런 네, 거잖아요. 직장이 없어요. 네.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지막 퇴사가 이제 2년 전인데 네. 이분이 성향상 일을 못 하시겠대요. 회사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를 못 해서 지금 병원도 다니고 계시고. 정신과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직장에서 어떤 무슨 뭐 어떤 상사한테 어떤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네네.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장이 그냥 단순히 싫은 곳이나 기피하는 곳 정도가 아니고 네. 직장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가지고 직장에서 사람을 마주하면 사람이 너무 싫어져서 죽고 싶을 정도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원래는 착실하게 돈 벌어서 모으던 분인데 어떤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런 안 좋은 지금 그쵸. 상황에 빠져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 마지막 퇴사가 2년 전인데 그 이후에 뭔가 시도는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네. 해보셨는데 본인의 성향도 있고 그 회사에서의 트라우마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청소부밥님도 대인기피증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걸 제가 겪어보진 않아 가지고 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지금 거의 은둔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은둔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도 본인이 지금 내가 사연을 보내면서 남들이 웃을 것 같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렇죠. 치료는 받고 계시대요. 일을 하면 되지 왜 못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싫고 무서워졌다는 무섭다.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사한테 한번 지독하게 한번 뭔가 당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죽고 싶어진다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분은 뭐 취업 활동을 야 열심히 가서 그래도 돈 벌어야지 참고 누구든 힘들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병원을 또 다니고 계시고. 네, 병원 그래서 진료도 받고 계십니다. 막막해서 이제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면 여러분들도 좀 댓글에 좀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네. 좀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자산이 없지 않아요. 는 않습니다. 네. 네, 다행히 집을 지금 집을 가지고 계세요. 1억 6천짜리 집을 이분 사는 곳이 저기 경상도 어딘가인데 지역은 이제 밝히지는 못하시고 네. 이 시세가 1억 6천인데 전세 시세도 1억 6천이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전세값이 거의 100%가 올랐나 봤더니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지역이 좋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많은 거죠. 전세 수요는 많고 네. 지금 개발 호재도 있어서 앞으로 뭐 집값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뭐 대출은 9,100만 원 정도 껴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00만 원 정도 생활비 들어가는 게 이 대출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네. 뭐 생활비 그런 거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생활비는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대출 원리금 상환 요 정도에 그리고 통장 잔고 지금 300만 원 있는 것도 물건 팔고 뭐 이래가지고 남은 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3개월치 생활비네요. 그렇죠. 네. 이젠 팔 거 다 팔아가지고 딱 적어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 배달 얘기를 하시네요. 배달 요즘에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추천을 이분한테 뭐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추천을 드리는 게 저는 배달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을 왜 했냐면 컨텐츠 만들려고 유튜브.
제가 배달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걸 해보시려고. 근데 그때는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네네. 그 쿠팡이츠 배달이 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이벤트로 네. 배달 한 건에 무조건 10,000원씩 뭐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뭐 피크 타임에는 무조건 10,000원이라고 맞아요. 하니까 이거 어떨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도보도 있고 모토바이도 있고 한데 제 차를 가지고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 딱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네요. 진짜 크리스마스에 네. 진짜 우울하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 네. 하루에 한 20만 원에서 30을 정도 벌었어요. 2, 30을 벌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였냐면 그때 이벤트 때문에. 근데 이벤트가 없으면 그럼 얼마를 버냐? 최저임금 정도입니다. 시간당 한 9,000원 정도. 순수익이요? 그죠? 그럼 괜찮은데요? 순수익. 그러니까 뭐 기름값이다 이런 거 빠지고 나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뭐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지 않냐? 고정적이고. 그런데 제가 이분을 봤을 때는 직장 조직 생활 이런 거 죽어도 못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사람 상대가 싫기 때문에 네. 편의점은 안 되죠. 안 돼요. 손님 진상들도 많고. 네. 물론 이제 배달도 사람 마주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거의 안 마주쳐요. 거의 안 마주치지. 심지어 음식점을 가면 야 손님과 배달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르구나. 아, 그래요? 우리가 손님을 가면 어서 오세요. 어디 그렇죠, 몇 분 오세요 하잖아요. 인사도 안 해. 배달원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래요? 물어보면 저기 그 가지런한테 손가락으로. 문 앞에 있다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바쁘니까. 바쁘죠. 바쁘니까. 바쁘니까 저기 있다. 그럼 그거 가져가고 말 한마디 그 입에 곰팡이 핍니다. 배달하면 그거 가져가서 요즘에 또 코로나 비대면이라서 비대면이니까 요청사항이 있어요. 벨 누르지 마세요. 놓고 가세요. 사진 찍고 그러면 사진 찍으면 거기서 배달하는지 안 와봐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전해준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다.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집에. 네네. 이분들이 외출하면서 치킨을 시켰는데 제가 그 집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준 거 그거 한 건 있고 나머지는 다 집 앞에 놓고 가라. 네. 그래서 사람 마주칠 일이 전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는 그 서울의 피크 타임 정도였는데 이분이 살고 계신 동네에 얼마나 그게 활발한지는 모르겠어요. 활발하면 점심 저녁 때 정도만 하더라도 그냥 운동 삼아서 걸으면서 오토바이 처음부터 사서 그렇게 하진 마시고요. 위험하고 또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시면 운동도 되고 그리고 소일거리로 돈도 조금 벌 수 있고 이분 여쭤보니까 지금 하루에 2시간 정도 밝힐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근데 이분이 생각이 지금 들어요. 어쨌든 지방에 살고 계시는데 뭐 주변이 뭐 개발이 좀 될 것 같아서 네. 이 집을 팔까도 했지만 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집값이 좀 오를 것 같다. 4년 뒤에 뭐가 막 들어서나 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고 노숙을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노숙남이 된 거예요. 이분은 진짜 그냥 노숙이나 할까요?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네, 노숙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세로 월세를 내놓고 놓고 경차를 사가지고 차박을 할까요?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어떤 생각을 좀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얼마나 사람이 싫고 그런 게 정말 무서웠으면 여러분들 노숙할 각오하세요? 내가 진짜 뭐 문제가 생기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아무리 롱패딩 3개를 껴입는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노숙할 각오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분은 그것도 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고 있을 정도로 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나. 근데 그래서 결국 개인이 답을 찾은 게 전세로 내놓고 혹은 월세를 놓고 그거 월세 받아가지고 집값 오를 때까지 좀 버텼다가 그 이후에 집을 팔자라는 걸 계산해 보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분이 어쨌든 대출이 9천만 원 정도 있는데 뭐 한 3% 이자 쳐도 한 달에 한 3, 4만 원 정도는 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세를 다 돌려가지고 현금을 받아도 7천 정도 받겠죠. 7천이 생기는데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뭐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이자 아꼈는데 네. 그러면 그걸 또 뭐 고시원 같은 거 얻으면 또 한 30만 원 한단 그렇죠. 말이죠. 또 나가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노숙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 그런 생각한 거지. 생각입니다. 그럼 차라리 그럼 월세로 받아가지고 경차 사서 거기서 숙식하고. 근데 월세를 받아도 지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받아야 되기 힘들죠. 때문에 9천이 그러면은 뭐 시세가 얼마일지 몰라도 뭐 1,000에 50 뭐 이 정도일까 말까 뭐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전세가 또 여기가
1억 6천이라고 하니까 집값이 1억 6천이고 전세 시세가 1억 6천이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뭐 그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개발된다는 걸 보면 그러면 뭐 크게 많이 남는 게 없다. 그렇죠. 남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실 거면 그냥 여기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봐요. 맞아요. 네. 저도 그게 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리스크는 만약에 진짜 노숙을 했다 쳐요. 네. 4년 뒤에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로 지금 노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집값이 오르면 예를 들어 1억 6천짜리가 뭐 4억이 됐다. 네. 그럼 그때 팔면 한 2억 4천 정도 남으니까 240개월은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생긴다라고 머릿속에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집값이 안 올라 버리면 네. 거기에 뭐 이미 이게 오를 대로 오는 게 반영됐거나 혹은 뭐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획대로 그만큼 안 올라 버리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부모님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는 안 되는 건지. 근데 아마 노숙까지 생각을 해보신 거 보면 부모님하고는 안 되시겠어요. 네, 그런 거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안 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 아니신가 싶어요. 저는 이분의 지금 어떤 상황을 봤을 때 현금 7천이 생겨가지고 그걸 투자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사시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지금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긴 벌어야 된다. 네. 100만 원만 벌면 생활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게 배달일. 배달. 이거는 한 시간에 10,000원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만 벌어도 네. 이분 생활비는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음. 충당이 되는 거고 네. 생각 밖으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거의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그냥 얼굴 보는 정도고 누가 나한테 말도 안 걸고요. 네. 그리고 되게 간단해. 그리고 배달 일이 해보니까 물론 이제 한두 번 해봐서 하루 이틀 해봐서 그렇겠지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게임하면 우리 뭐 그런 RPG 게임하면 네. 퀘스트 이런 거 주잖아요. 네네. 여기 가면은 어디 가서 무슨 뭐 저기 뭐 다람쥐 꼬리 10개를 주워오게 뭐 이런 네. 퀘스트 받아가지고 저희 가서 주워오고 그런 느낌처럼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시면 이런 거에 한번 흥미를 붙여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소득도 소득이지만 밖에 나가서 뭐 바람도 좀 쐬고 그리고 지금같이 추운 날씨 한번 나가보시면 야 노숙했다가 정말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좀 건물 청소업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근데 저게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것도 그럴 수도 지시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시받고 하는 것들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아무리 좋은 사람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떠나서 그런 조직 이거에 대한 지금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서 저는 아예 딱 분리된 거 이런 거 아니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외주 받아가지고 잠깐 할 수 있는 게 혹시 없는지 아니면 그 전업 투자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주식 트레이딩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금 남으실 거 아니에요. 네.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투자하면서 생계 정도 이어나갈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건 되게 소액으로 투자하고 크게도 못 법니다. 크게도 못 버는데 반찬값 정도 벌 수 있는 정도의 주부님들이 은퇴하신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또 한번 공부를 해보셔서 혹시나 그쪽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리운전, 배달. 그때 대리운전도 사람 계속 이렇게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렇죠.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생각해 보면 가장 사람 안 마주친 게 의외로 배달이었다. 배달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전 배달. 새벽 배송 네. 괜찮다. 네. 근데 너무 빡센데 새벽 배송은. 그렇죠. 뭐 택배 뭐 이런 것들. 근데 네. 몸이 또 괜찮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실질적인 그러니까 건강이나. 저는 지금 뭐 얘기가 아까 보니까 뭐 전세 주고 남는 돈 가지고 나도 뭐 조그만한 그 원룸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분이 또 세입자를 맞춰가지고 뭐 나도 세입자로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사람 상대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냥 있는 집에서 살면서 그래봐야 25만 원 관리비까지 한 35만 원 정도니까 네. 그 이상을 벌려고 해야 되고 치료 먼저 해야 되니까 치료. 안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한 단계 나가야지 지금 단순히 뭐 돈만 이렇게 뭐 세입자로 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근본적인 답은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걸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대단히
그 글이 정결해요. 아 그래요? 기승전결 이런 것들이 정갈하게 글을 잘 쓰세요.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옛날에 일도 하셨고 또 그 보통 보면 이런 글들 뭐 사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두서없이 막 쓰고 네. 정리가 안 돼 있고 두세 번 읽어야 이해가 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써준 글을 보면 그냥 일목요연하게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잘 되고 그런 거 보면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 블로그가 그냥 일상 같은 거 공유하는 거. 네. 지금 우리 이게 시청자분들도 보시지만 되게 남의 일이긴 하나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걱정도 한편 되면서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냥 일상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유하면서 그냥 블로그 이웃들도 늘려가고 그런 본인의 편에 팬을 좀 만드시는 건 어떨지. 그건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온라인상의 사람 관계를 좀 만들어 보는 거는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블로그로 돈 버시 저 아는 분 중에 제가 예전에 취재한 분 중에 네. 30대 초반인데 블로그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계를. 네. 그래서 블로그도 돈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만나서 취재를 했죠. 어떻게 도대체 돈을 버냐. 근데 처음에 자기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 어디 누가 뭐 맛집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자기가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다. 치킨이었다. 치킨을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자기는 입맛에 너무 안 맞아서 승질이 나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치킨이 한참 이슈가 되던 때 그걸 써가지고 사람들이 맛없다는 내용을 보고 많이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방문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뭐 자기가 다른 거 리뷰를 하다 보니까 광고들이 막 광고가 붙기 시작하더니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게 주 수입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그도 그런 어떤 뭐 글 같은 것도 잘 써가지고 팬들을 모으면 충분히 그냥 앉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우선 배달이 만약에 되면 배달은 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네네. 우선 배달을 좀 해보시면서 혼자서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1인 기업 같은 거를 한번 네.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하시면서 치료에 좀 전념하면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 그렇게 써주시네요. 네네. 뭐 부캠프의 글 정리, 부동산 정보해 주시면 어때요?라고 하시는데 네. 이분 지방 사세요. 네. 그리고 그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그건 하시는 좀, 게 힘드실 것 그런 같아요. 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치료 좀 되시고 나면 조금 더 상황은 좋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집은 뭐 개발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팔지 말고 우선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게 네.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3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사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전 재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리적으로는 더 압박감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막 내가 선택지를 줄이는 것보다는 아직 석 달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추운데 1, 2, 3월이면 따뜻해질 정도까지 시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봄이 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배달 같은 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말고요. 아니면 말고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시고 해보시고 이런 곳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고 계신지 그런 나중에 것들 한번 또 사연 한번 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댓글들도 많이 읽어보시고요. 지금 뭐 많은 조언들 많이 해주시네요. 요 정도로 하는 걸로 네네. 하죠. 네. 사실 뭐 극단적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둘 다 지금 어쨌든 상황이 또 나름 또 문제가 있고 본인이 막막하기 때문에 사연을 주셨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좀 과격하게 말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다 이제 이 사연자분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좀 강하게 말한 거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저희한테 해주시고 사연 어디다 올리냐고 물어보시는 네, 분이 요 있으면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되면 밑에 고정 댓글을 하나 달아놓을 테니까요. 거기에다가 사연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정해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또 조언을 해주시길 네. 바라면서. 내년에 뵙겠네요. 그러네요. 네, 내년에 뵙겠네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